6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하루 만인 오늘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루겠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안경환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철규 기자가 안 후보자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비검찰 출신 정도가 아닌 아예 사시, 연수원 기수가 없는 비고시 출신 인권위원장을 지낸 학자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첫 기자회견 일정도 인권이었습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 법무 행정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각오입니다. 안 후보자는 그러면서 인권의 연장선에서 반드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법무부를 검사만이 중심이 되는 법무부가 아니라 다양한 인적 자원이 들어와서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이념입니다.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안경환 후보자는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원칙을 살려가면서 그러나 너무 경직되지 않게 그러나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서 인사를 해 주실 걸 믿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관여하고 싶습니다. 법무부는 권익환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내일부터 해당 사무실로 출근해 법무부 간부들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준비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휴일인 어제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간단하게 안경환 후보자 양력이나 이력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네. 부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센타클라라대 로스쿨을 나온 학자 출신입니다. 네.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대 네. 법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네. 또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네. 한국헌법학회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익인권재단 공감이사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로 비고시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에 전격 발탁이 됐습니다. 네. 서울대 법대 로스쿨이면은 조국 민정수석의 스승이자 동료 교수이기도 했다는 소리네요. 그 안경환 후보자 주요 경력을 보니까 일관되는 키워드가 뭐 인권 이거인 것 같네요. 발탁 배경도 역시 인권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09년 7월 국가인권위원장 재직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정원을 줄이는 등 인권위 기능을 축소하려 하자 이에 항의를 해서 당시 임기를 4개월 정도 앞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네. 당시 이 임사에서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남겨서 인구의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안 후보자는 제각기 가슴에 작은 칼을 벼리면서 청천을 향해 마음껏 거물을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리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시적인데 안 후보자 말대로 마음껏 건물을 펼칠 대명천지 그날이 어쨌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 후보자가 할 일 크게 두 줄기죠.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는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으니까 검찰개혁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의 네. 큰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공수처와 검찰총장 임명 이것이 그 네. 큰 두 가지 축입니다. 우선 공수처 관련해서 한번 입장을 들어보시죠. 네. 요즘 들어와서는 아마도 사회 전체 분위기나 여러 가지 논의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비중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법무부가 관심을 가지지만 결국은 국회와 국민이 결정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공수처 설치 안 후보자 평소 소신이기도 한데 검찰총장 임명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학자 시절부터 안 후보자는 네.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네. 오늘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상당히 좀 신중하기는 네. 했지만 역시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역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네. 들어보시죠. 네. 검찰총장 인사는 좀 더 열어두고 하는 것이 어떠냐란 당시의 학자로서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원칙을 살려가면서 그러나 너무 경직되지 않게 그러나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서 인사를 해 주실 걸 믿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안 후보자 다른 의견이나 입장은 어떤 게 또 있나요? 네, 안 후보자는 지난 4월에 네. 공저를 냈습니다. 그래요 문재인이라는 네.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구체적인 검찰 개혁에 대한 과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공수처 설치 외에도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을 또 조정을 하고 네.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이런 개혁 과제로 꼽기도 했는데요. 네. 검찰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과 이른바 싱크로율이 100%다 이런 분석들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또 대검찰청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검 공안부와 반부패부 기능이 상당 부분 일선 검찰청에 주는 대신에 경찰의 수사 사건을 지휘하는 형사부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에 좀 무게를 실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안경환의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 개혁의 교두보나 보루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학자 출신 한계에 갇혀서 검찰 출신들에게 잡혀 먹힐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회숙 신임 법제처장이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법제처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늘 유지하면서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정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특히 법령과 제도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는 애당초 실현되기 불가능하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법제처가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김회숙 법제처장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앞서 임명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법조계 인사들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는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로인스타드 오늘은 석대성 기자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법조 인사 스타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김회숙 법제처장 취임식 소식 전해드렸는데 김 처장 양력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김현숙 법제처장 만 50세고요. 네. 1967년 경북 포항 출생입니다. 네. 포항여고를 졸업해서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사법고시 31회를 합격했고요. 사법연수원 21개로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와 부산지방인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냈습니다. 네,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이런저런 경력이 있는데 조국, 안경환, 김회숙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부터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 법제처장은 이제 문 대통령이 네.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약하면서 호흡을 맞춘 바가 있습니다. 네. 김 처장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네. 무작정 이제 법무법인 부산을 찾아가서 네. 인권 노동 변호사로 하고 싶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네. 실제 이후에도 계속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네, 지난 2013년 대한변협신문에 기고한 걸 보면요, 네. 1990년 부산 경남에서 노동 사건은 M 변호사가 도맡고 있었다. 네. 정의감에 충만해 있던 예비 법조인들에게 그는 훌륭한 역할 모델이었다. 네. 노동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불쑥 찾아간 나를 흔쾌히 맞아주었다. 네.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M은 문재인 당시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를 지칭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인연으로 이제 함께 인권 변호사
네. 그 길을 걷다가 이번에 이제 법제처장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네. 오늘 취임사에서도 인권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 제가 취임사를 보니까는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던데 좀 읽어드리면은 제가 변호사를 막 시작한 때의 일입니다. 우연히 변호사회의 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자녀가 사망하면 변호사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미혼의 딸이 사망한 경우와 출가한 딸이 사망한 경우에 위로금 액수가 서로 달랐습니다. 당시 민법상으로도 출가한 딸의 상속분이 다른 자녀들과 동등하게 개정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회의 규정은 여전히 구습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규정이었지만 개정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뿌듯함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김혜숙 처장 취임사 중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앞으로 김혜숙의 법제처가 갈 방향과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안경환 법무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나요? 일단 먼저 조국 민정수석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네. 김상곤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접적인 인연을 맺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호 부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네. 문 대통령과는 2004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할 당시에 인연을 맺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문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탄핵 사건 대리인을 맡은 바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서울대 법대 학장이던 안 후보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네.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안경환 당시 법대 교수가 문재인 그 당시 저 변호사가 이리저리 도움들을 구했는데 다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도와주는 분이 주변에 없으면 제가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연이 시작된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인연으로 이제 안 후보자는 2012년 대선 때 네.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문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이번에 네.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뽑혔습니다. 네. 뭐 아는 사람이라는 거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 법무부와 검찰, 법제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와 검찰, 법제처 어디로 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9일 만에 검찰이 오늘 정유라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말 관리사 등 정 씨 주변 인물들에 대해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여왔는데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오늘이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취재 기자와 카메라 기자 그리고 정유라 씨가 한데 뒤엉켜 서울중앙지검 출입문이 어지럽습니다. 검찰에 재소환된 정유라 씨가 촬영을 피하려고 기다리던 카메라 기자들 뒤로 돌아가면서 순식간에 서로 뒤엉킨 겁니다. 어머니 최순실 씨를 만나러 남부구치소로 갔을 당시와 똑같은 짙은 남색 모자를 쓰고 온 정유라 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난감해하면서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어떤 혐의 때문에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저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어머니 면회 또 하실 계획 있으세요? 네, 허락하면 죄송합니다. 오늘 정유라 씨 재소환에 앞서 검찰은 정 씨의 남편과 말 관리사, 정 씨 아들의 부모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 씨가 삼성의 승마 지원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마가 했다 모른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고려해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 자체보다는 모른다는 정유라 씨의 논리를 깨기 위한 진술 확보에 주력해온 겁니다. 법원은 앞서 가담 경위와 정도 등을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절치부심 정유라 씨 주변 인물들을 두루 조사해온 검찰은 오늘 정 씨를 상대로 관련 혐의들을 강도 높게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기존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재소환까지 열흘 가까이 뜸을 들였습니다. 그만큼 정 씨 수사에 공을 들였다는 건데 오늘 정유라 씨 소환이 영장 재청구로 이어질지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내일까지 이틀간 울릉도에서 찾아가는 로파크 행사를 엽니다. 법교육 소외 지역을 찾아가 법조 진로 체험, 멘토링, 강연 및 무료 상담을 하는 행사로 울릉도 초중학생 전원이 참가하는 모의 재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 강연이 열립니다. 대한변리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지식재산 우수 논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응모작은 8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변리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법무부에 감찰 조사 결과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무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제공할 경우 이를 검토해 관련자 조사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비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불법 여론조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K사는 지난 3월 말 노무현의 640만 불 재수사 등 질문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6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